남편과 사별 후 힘들게 키워서 의사가 된 딸이 부잣집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한 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외면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슬픈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0년간 보건소장으로 일했던 박정숙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의료계 비리가 자주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제 딸과 관련된 비극적인 일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은 서연이가 초등학교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홀로 딸을 키우며 모든 것을 바쳤죠. 특히 서연이가 의대에 진학했을 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주말에도 개인 진료를 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작은 보건소였지만 저한테는 보람된 일터였어요. 정수가 너 언제 쉬냐? 맨날 일만 하면 몸이 버티겠어? 동네 약사인 미란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란이는 제 학창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로 보건소 옆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죠. 괜찮아. 우리 서연이가 좋은 병원에 취직해서 멋지게 살면 그때 다 보상받는 거지. 그게 내 행복이야. 이렇게 웃어넘기곤 했지만 사실 몸은 많이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의대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의대에 붙었어요. 당신 없이 혼자 키웠는데 잘 자라주었죠? 당신이 보고 싶어요. 서연이는 의대 공부가 힘들다고 가끔 전화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서연아, 엄마는 너를 믿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조금만 더 힘내. 그렇게 6년의 의대 생활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서연이는 마침내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날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이 값진 것이었다고 느꼈어요. 보건소에서 동료들에게 자랑하는 저의 표정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죠. 우리 서연이 봤어? 이제 정말 의사가 됐어. 김철수 선생님은 제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의사였는데 항상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날도 철수 선생님은 웃으며 축하해 주셨어요. 정숙 씨가 있어서 서연이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의사가 된 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모두의 삶을 뒤흔들게 될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들떠 있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급작스러운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럽게 걸려온 서연이의 전화는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흥분이 가득했죠. 엄마, 저 결혼해요. 다음 달에 약혼식 할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연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말도 없었는데? 서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강도윤이라고 우리 병원에 약품 납품하는 KD 제약 회장님 아들이에요. 오래 사귄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라 빨리 결정했어요. KD 제약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형 제약회사였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도 자주 나오는 회사였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도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서연아.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엄마한테 한번 소개라도 시키지 그랬어. 서연이는 조금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다음 주에 도윤 오빠랑 같이 내려갈게요. 그때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서연이와 강도윤이 용인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본 도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죠. 첫인상은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습니다.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도윤입니다. 서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투와 행동에서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공손함이 묻어나왔어요.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며 도윤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에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결혼 계획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결혼식장까지 예약해 놓았다고 했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주
도윤의 부모님인 강 회장 부부와 상견례를 가졌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강 회장 부부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 불편했어요. 보건소장이시라고요?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셨네요. 강 회장 부인의 말에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직업이 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식사 중에 강 회장은 결혼식에 대해 말했어요. 모든 준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호텔 웨딩홀도 이미 예약해 두었고요. 제가 뭔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모든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에게 물었어요.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니?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데. 서연이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도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 집안에 들어가면 제 미래도 보장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서연이의 눈에서 사랑보다는 계산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는요. 서연이의 결혼식은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모든 비용은 강 회장 측에서 부담했고 저는 그저 어머니로서 참석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손님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죠. 저는 다시 용인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건소 일과 동네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평범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한 달 후 서연이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시댁의 도움으로 강남의 피부과를 개원하게 되었다고요. 얼마나 큰 돈이 들었을지 상상도 안 됐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병원 구경 오세요. 정말 멋져요. 서울로 올라가 서연이의 병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최신식 의료 장비들, 그리고 여러 명의 간호사와 직원들. 정말 대단했어요. 서연이는 제게 병원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건 레이저 치료기예요. 한 대에 몇 억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선물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와 도윤은 저를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윤은 와인을 주문하며 말했어요. 장모님, 서연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장모님 덕분입니다. 앞으로 자주 오셔서 서연이와 시간도 보내시고 좋은 곳도 많이 다니세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고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와 도윤의 집도 방문하게 되었죠.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마음을 서서히 아프게 했죠. 서연이의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은 했지만 도착했을 때 서연이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반갑게 맞이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죠. 엄마,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저희는 주로 밖에서 먹거나 가정부분이 요리해서. 서연이가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부담스러운 물건을 받은 것처럼요. 그날 집 안에는 뭔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도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잠깐 얼굴만 비추고 나갔고 서연이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며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다음부터 오실 때는 꼭 하루 이틀 전에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불시에 방문하실 때가 있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서연이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죠. 알았어, 서연아. 엄마가 미리 연락할게. 그 이후로 서연이와의 만남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항상 바쁘다며 짧게 대화를 끝내곤 했어요. 저도 서연이의 새 생활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제가 직접 만든 생일 케이크를 들고 서연이의 병원을 방문했어요. 사실 미리 연락은 안 했지만 딸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서연이는 제가 병원에 들어서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서연이는 저를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서연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렇게 예고 없이 오지 마세요. 여기 강남이에요. 보건소 옷차림으로 오시면 다른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제 옷차림을 부끄러워한다니.
말문이 막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 생일 축하해. 서연이는 케이크를 받았지만 그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근데 저 오늘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랑 식사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제 축하는 끝났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생각해보니 서연이는 시댁 식구들과 생일을 보내면서 저에게는 미리 알리지도 않았던 겁니다. 버스를 타고 용인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제 마음처럼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서연이가 오늘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장모님, 서연이가 이제 다른 세계에 적응하는 중이니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방문하실 때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손하지만 차가운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마치 제가 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변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보건소 은퇴를 앞두고 있을 무렵 직장 동료들이 깜짝 은퇴 파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30년을 한자리에서 일했기에 많은 주민들과 의료진들이 참석했어요. 미란이도 약국 문을 일찍 닫고 와서 축하해 주었죠. 정수가, 이제 좀 쉬어.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어. 파티 중에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축하해 줄 거라 기대했지만 서연이는 바쁘다며 짧게 이야기를 끝냈어요. 엄마, 축하해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환자가 많아서 못 가요. 나중에 제가 밥 살게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병원 운영이 바쁠 테니까요. 은퇴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서연이와 도윤이 용인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라 반가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서연이가 말했고 도윤이 이어받았습니다. 장모님, 사실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초기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이 돈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보건소 퇴직금과 연금을 투자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5억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1년 안에 2배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도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 노후를 위한 전부였어요. 서연이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확실한 투자예요. 저희도 전 재산을 넣었고요. 망설이자 서연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엄마가 나를 의사로 키워놓고 이제 와서 도움도 안 주실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 병원 개원할 때 몇 억씩 지원해 주는데 그 순간 서연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지 투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아, 그건 내 노후를 위한 돈이야.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서연이와 도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정말 투자해야 할까? 그게 서연이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그냥 거절해야 할까? 모든 생각이 뒤엉켜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란이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약국에 들어서자 미란이는 제 표정만 보고도 뭔가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저는 서연이와 도윤이 찾아온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미란이는 제 말을 다 듣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 절대 주면 안 돼.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내 돈이 필요하지?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었어? 미란이의 말에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KD제약은 유명한 대기업이었는데 왜 갑자기 투자금이 필요한 걸까요? 게다가 왜 하필 저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철수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그분이 의료계 소식에 밝잖아. 미란이의 제안에 동의해서 김철수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철수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의료계 소식을 꾸준히 챙기고 계셨거든요. 다음 날 세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 제가 알아본 바로는 KD제약이 최근 문제가 좀 있더군요. 그들이 개발한 피부 미백 약품이 부작용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철수 선생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서연 씨의 피부과에서도 그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제 딸이 그런 약품을 알고도 사용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철수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돈을 요구한 진짜 이유는 아마 그쪽 때문일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이와 도윤이 갑자기 돈을 요구한 이유, 그들의 절박함,
모두 회사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겁니다. 정수가, 너 결정했어.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미란이가 물었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하지만 이제 뭐가 옳은지는 알 것 같아. 깊은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모든 진실을 밝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철수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돕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연이에게 단순히 돈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김철수 선생님과 미란이의 도움으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서연이에게 투자를 고려해보겠다고 연락했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죠. 서연이는 기뻐하며 빨리 결정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철수 선생님의 도움으로 KD제약의 비리와 서연이 병원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미란이가 의약품 유통업계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모았고 철수 선생님은 의료계 지인들에게 문의했습니다. 정수가, 확실해? KD제약은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했어. 그리고 서연이는 그걸 알면서도 그 약품을 사용했다고. 미란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내 딸이 환자들의 안전보다 돈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작된 임상시험 보고서 사본, 서연이 병원과 KD제약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기록까지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투자 결정했어. 내일 병원으로 갈게. 돈도 가져갈게. 서연이는 너무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내일 뵐게요. 다음 날 저는 김철수 선생님과 미란이와 함께 서연이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서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엄마? 이분들은 누구세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지켜온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러 왔단다. 진료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앉아, 서연아.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를 내밀었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피해 사례 사진을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환자들의 안전보다 돈을 선택했다면 나는 내 딸보다 의사로서의 양심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건당국과 언론에 이미 제보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서연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시아버지와 도윤 오빠가 계속 사용하라고 압박했고. 하지만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보건당국의 조사관들이 서연이의 병원을 찾아왔고 뉴스에는 KD제약의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긴급 체포되었고 도윤도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며칠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 앞에서 서연이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피폐해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시댁에서도 쫓겨났고 제 마음도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도 용서하기 어렵고. 서연이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그래도 내 딸이라는 모성애가 뒤섞였어요. 잠시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용인으로 와라.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시작해야 해. 제 퇴직금으로 지역의료 봉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고 미란이도 약사로서 참여했어요.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서연이가 찾아왔어요.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전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그걸 다시 기억한다면 언제든 내 딸로 돌아올 수 있어.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그날부터 서연이는 우리 봉사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 일을 도왔고
나중에는 의사로서 다시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서연이는 많이 변했습니다. 환자들의 아픔에 더 귀 기울이고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도 정성껏 돌봤죠. 어느 날 서연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예전에 엄마를 이용하려 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돼요. 제 마음에도 용서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작은 의원에서 환자들을 만납니다. 철수 선생님, 미란이, 서연이, 그리고 저 모두 함께요. 서연이는 이제 진정한 의사로 성장했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로요. 간혹 KD 제약 사태를 기억하는 환자들이 서연이를 알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이는 당당하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그렇게 서연이는 다시 제 딸로 진정한 의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